개미들이 오늘 선택한 것, 시장의 진짜 방향과는 정반대였어요. 심지어 오를지 내릴지 몰라 양쪽에 다 돈을 걸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K트렌드 US의 닥터 K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무시무시한 뉴스로 하루가 시작됐죠. 그런데 정작 나스닥은 0.51% 하락에 그쳤고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3%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첫째, 무디스의 경고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은 진짜 이유. 둘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조용히 하지만 거대하게 이동한 자금의 흐름. 셋째, 방향을 잃고 헤매는 서학개미들의 위험한 양방향 배팅입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무디스가 미국을 강등했는데 왜 시장은 버텼고 자금은 클라우드로 몰려갔을까요? 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방아쇠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지정학 무역 이슈, 바로 무디스의 강등과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터치한 사건이죠. 두 번째 매크로 이슈로는 이란의 수정 평화안 전달과 배럴당 106달러까지 올라간 고레벨 유가가 있었고요. 세 번째 섹터 이슈로는 삼성 파업 우려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5% 넘게 빠진 반면 라이브램프가 27%나 폭등한 인수합병 소식, 그리고 수요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되기가 있었습니다. 현황판을 보시면 오늘 시장의 태력을 딱 알 수 있어요. S&P 500은 고작 0.07% 하락하며 거의 보합으로 버텼고 다우는 오히려 0.32%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51% 빠지긴 했지만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공포지수인 빅스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깎였는데 공포지수는 오히려 3.31%나 떨어져서 17.81을 기록했어요. 마치 태풍 경보가 울렸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평온한 모습이랄까요? 현재 시장 국면은 금리는 오르지만 변동성은 낮아지는 이른바 악재를 소화하며 옥석을 가려내는 선별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중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개장 직후에는 무디스 여파로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7%로 우울하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오전 중반쯤 10년물 국채금리가 4.45% 선에서 꽉 막히면서 매도세가 잦아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버틸만한데? 라는 심리가 퍼진 거죠. 오후 들어서는 지스케일러나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쑥쑥 오르며 소프트웨어 섹터가 3% 넘게 반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쪽만 삼성 파업 우려로 독자적인 약세를 보였고 나머지 시장은 꽤나 차분하게 마감했어요. 자금의 이동이 정말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상승 톱 3을 보시면 사이버 보안 ETF와 클라우드 ETF가 각각 3% 넘게 올랐어요. G스케일러는 8.47%, 서비스나우는 8.78%나 급등했죠. 반면에 하락 톱 3에는 암호화폐, 반도체, 바이오테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SOXX ETF는 2.49%나 하락했죠.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들이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금고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에는 돈을 맡기고 변동성이 큰 하드웨어나 코인에서는 돈을 뺀 거예요. 상승한 섹터가 17개, 하락한 게 11개인데 이 흐름이 우리의 K트렌드 테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의 60대 테마를 봐도 결은 똑같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가 1, 2위를 휩쓸고 있고 우주 위성통신 테마의 로켓랩과 ASTS도 3에서 5%대 상승을 보여줬어요. 하락 쪽은 역시 암호화폐와 반도체가 주도했고요. 마이크론이 5.95%, 샌디스크가 5.30%나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괴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분명히 반도체 지수나 ETF는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 토스 서학개미들은 반도체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50% 위로 훌쩍 넘기며 완전히 시장과 역행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머니플로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시장은 하드웨어를 팔고 소프트웨어를 샀다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니까 당장 부채 부담이 큰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돈이 몰리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는 0.59% 빠지고 S&P보다는 약했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돈을 팍팍 벌어들이는 수익성 높은 소프트웨어 성장주들입니다. 이들은 금리 상관없이 강세를 보였죠. 정작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레버리지 양방향에 돈을 쏟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은 특징주 3그룹을 살펴볼게요. 먼저 뉴스 매크로 쪽에서는 G스케일러가 8.47%, 서비스나우가 8.78% 급등했습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랑 AI 보안 쪽에 든든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퍼블리시스 그룹에 25억 달러에 인수된 라이브램프는 무려 27%나 폭등했습니다. 반면 변동성이 컸던 쪽은 반도체였어요.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불거지면서 메모리 기업인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5% 넘게 뚝 떨어졌죠. 그런데 가격이 7.57%나 떨어지고 있는 SOXL의 거래량이 7,400만 주나 몰리며 개미들이 낙폭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자, 토스 실시간 매매 분석표입니다. 여기서 아주 붉은 경보음이 여러 번 울렸어요. 1위가 반도체 3배롱인 SOXL이고 무려 2,900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4위가 3배 쇼친 SOXS라는 거예요. 2위, 5위, 6위는 이름도 생소한 선샤인 바이오파마, 지오박스 랩스 같은 소형 바이오주들이 차지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 중 레버리지 비중이 50.3%에 달하는데 이건 명백한 과열 경보입니다. 평소 안전 속도가 100km인데 지금 시속 150km로 브레이크 고장난 채 안개 낀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셈이죠. 닥터케이가 포착한 3가지 이상 신호 제대로 진단해 드릴게요. 첫째, SOXL과 SOXS를 동시에 대거 매수한 양방향 베팅입니다. 반도체가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까 룰렛 게임에서 빨간색 검은색에 동시에 돈을 건 격인데 이건 슬리피지 현상 때문에 양쪽 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구조예요. 둘째, 촉매도 불명확한 소형 바이오 테마 3개에 4,600억 원이 집중된 전형적인 추격 매수 패턴입니다. 셋째, 방향성 없는 레버리지 50.3% 몰빵 현상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데 억지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너무나 우려스럽네요. 오늘의 종합 판결 내려드립니다. 핵심 발견 3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S&P는 보합으로 버티며 무디스 쇼크를 소화해냈다. 둘째, 클라우드와 사이버 보안이 3% 오르며 구조적인 소프트웨어 로테이션이 증명됐다. 셋째, 확신을 잃은 서학개미들은 레버리지 50%라는 병보 속에서 롱숏 동시 상위권이라는 길 잃은 베팅을 하고 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을 강등했지만 영리한 시장은 소프트웨어에서 새로운 신용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방향을 잃고 양쪽에 돈을 던지는 서학개미들의 계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스닥은 어디로 갈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규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애프터마켓 흐름도 짚고 가야죠. 일단 나스닥과 S&P 선물은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조용하고요. 다우 선물만 1.11%로 가치주 선호 현상을 이어가며 강세입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을 보면 정규장에서도 날아갔던 서비스나우가 0.85% 추가 상승하며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샌디스크나 로켓랩,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은 시간 외에서도 줄줄이 하락 중입니다. QQQ나 SPY 같은 시장 전체 지수 ETF는 움직임이 미미해요. 지금은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섹터나 기업 이슈에만 제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감 후 나온 뉴스나 거시 촉매들을 살펴볼까요? 당장 오늘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는 없지만 투자자들은 내일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와 타겟의 실적 발표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어요. 지정학적 변수 쪽에서는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수정안을 전달했다는 점, 그리고 배럴당 106달러라는 높은 고레벨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장에 미치는 촉매 강도로 보면 역시 무디스 강등과 채권금리 이슈가 별 5개짜리 1순위 타깃이고요. 그 뒤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임팩트 순위 캘린더입니다. 1순위는 역시 내일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 대기입니다. 거대한 AI 설비 투자 발표를 기다리며 화요일인 오늘은 기술주 전반이 숨을 죽이고 짙은 관망세를 보일 확률이 아주 커요. 이 순위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4.50% 선을 단단하게 지켜내느냐입니다. 이 방어선이 뚫리고 금리가 치솟으면 성장주들은 다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3순위는 유가와 달러를 흔들 수 있는 이란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이 3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리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자, 데이터로 팩트만 딱딱 짚어주는 진짜 시황 채널 여기뿐인 거 아시죠?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내일 시장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 밤 시나리오 들어갑니다. 오늘 밤 닥터K가 예상하는 3단 시나리오입니다. 베이스, 즉 가장 유력한 그림은 이란 변수 없이 10년물 금리가 4.50% 아래에서 머물러주는 거예요. 이러면 나스닥은 0.2%부터 0.5%까지 내외로 살짝 반등하며 엔비디아를 차분히 기다릴 겁니다. 다만 이란 쪽 평화 징후로 유가가 떨어지면 상승장인 불 케이스가 펼쳐지며 사이버 보안이나 클라우드 쪽이 날아갈 거고요. 반대로 금리가 4.60%를 뚫고 유가가 더 오르는 약세장 시나리오라면 월마트 같은 방어 필수 소비재나 금으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엔비디아 대기 속 금리 4.50% 사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10년물 금리가 4.50% 아래로 떨어지는 걸 꼭 확인하시고 사이버 보안 쪽을 소량 분할로만 접근해 보세요. 이미 반도체나 클라우드를 들고 계신 분들은 채권 시장만 안정된다면 그대로 꽉 쥐고 가셔도 좋습니다. 단 나스닥 26,000선이 깨지면 상황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직 관망 중이신 분들 급할 것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빅스 지수가 15 밑으로 내려갈 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오늘 분석은 투자 참고용이며 최종 권유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수요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의 심장, 엔비디아의 성적표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실적 발표 결과가 시장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엔비디아 실적 긴급 분석 리포트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시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 꼭 켜두시고요. 오늘도 길을 끼쉬운 험난한 시장 속에서 중심 잡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K트렌드 US의 닥터 K였습니다. 내일 뵐게요.